와, 그러면 백제성이 여기서도 국악이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국악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일본에서 여기를 방문했대요. 하남시청에. 그래가지고 안내를 받았는데 하남시청 시장이 이야기하기를 국악 건물지가 있고요. 여기가 팔각 건물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장방향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일본의 기쿠지에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장방형 건물지가 아니요, 이 국악, 팔각. 이게 국악, 백제식 건물인데. 예. 예. 그것이 이 밑에 사진과 같다 이거죠? 사진은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죠. 이 건물과 똑같이 이 생겼다. 건물 요거 있죠. 이게 일본에 있다 이거죠? 일본에도 똑같이 똑같은 건물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게로왕 시대에 백제성이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게로왕이 죽자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런 건물을 지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똑같이. 예. 똑같이 지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시리각 건물들도 있어요. 예. 이 건물은 백제만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예. 이거는 신라 건물이다가 자꾸 왜곡을 하는 자들이 지금 저기 그 돌무덤을 예. 비유왕 무덤이 아니고 예. 근초부왕 무덤이라고 지금 예. 거짓말 쳐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예. 세력사기 기록에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전부 백제 왕성은 풍납토성이네, 뭐 몽천토성이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왕성이 아니고 게로왕이 지은 거예요. 게로왕 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위성 산성하고 똑같던 산성이 예.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 예. 검단 산성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거기도 팔각지 건물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 순천 그 검단 산성은 예. 순천대학교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예. 500년대 초 예. 그때로 그때 추정을 하더라고요. 팔각지 건물, 뭐 국각지 건물 이런 게 거기도 있다 이런 거기서 얘기래요. 천재단에 제사 지냈던 그 제사 용품이 다 나왔어요. 발굴됐습니다. 이거는 그 왕성이 아니고요. 왕성 건물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지내던 건물이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다각형 건물이 많다는 거예요. 시리가, 예. 국악 예. 이렇게 돼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예. 이 저수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예. 이 저수지에서 백제 맨 밑바닥에서 백제 예. 유물이 나오고 예. 그 중간에 고구려 유물이 나오고 예. 맨 위에서 신라 유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 그 한강유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다는 거예요. 예. 네. 어마어마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백제가 성왕 때 이 지역을 수복을 했는데 진흥왕이 이걸 딱 그냥 낼려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왕이 이제 반산성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백제가 이제 신라하고 막 피트지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의저왕 때 이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유역이요, 한반도의 패권, 중원의 패권, 열도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국제전쟁의 양상으로 여기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야 지역 사람들이 몇만 명이 와가지고 반산성에서 3만 명인가가 죽죠. 그 처참한 전쟁이 바로 일본석이 기록돼 있잖아요. 성왕이 가다가 60명만 데리고 가다가 그 저기 신라의 노예병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목이 잘리고 그러면서 성왕이 목이 북청에 계단에 묻혀버리잖아요. 신라인들이 맨날 밟고 다녔다. 왜 그랬냐면 성왕이 기를 눌러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네. 그리고 몸은 돌려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이제 그 불교의 그 관세음보살 같은 형태로 조각을 해가지고 일본에 보냈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국보가 돼갖고 일본인들은 헌명천왕 아니에요? 헌명천왕. 네. 일본은 성왕을 헌명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왕을 막 예, 헌명천왕. 실제로 받들고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명천왕
앞부분은 성왕이에요, 성왕. 예. 뒷부분만 딱 몇 년만 다른 예. 사람으로 예. 해갖고 별개인 것처럼 해놨는데 일본석에 등장하는 훈명천왕의 대부분의 기록은 성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바로 계로왕이 여기서 전사했다 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전투를 했고 전사는 저기 딴 데라네요. 여기서 이제 도망쳐갖고 예. 한강을 건너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그 한강 건너가서 어디서 죽었어요, 그럼? 아차산 아차산에서? 예. 아. 기록이 돼 있어요, 아차산으로. 아. 근데 아차산의 정확한 어느 지점이냐는 예. 논란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근방에서 자전 피 터지게 싸웠는데 예, 그 백제 군대가 져가지고 장수왕 군대한테 져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아차산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백제군이 왜 패배했냐면 계로왕이 지나치게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아, 국력이 쇠진됐네,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계로왕을 따르질 않은 거지. 아. 그거를 이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장수왕이 이제 그 평양 예. 그 장수왕은 그때 당시 어디로 천도를 했냐면 북경 일대로 천도를 했어요. 북경 평양으로. 아. 고구려는 고구려 초기 그 고국원왕 예. 초기까지는 북경 일대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북경에서 모용 씨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 그 삼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예. 평양 동왕성 즉 지금 북한 예.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평양에 천도를 하다가 고국원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 아들 소수림왕 그 동생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초기까지 예. 북한 평양에 고구려가 있었어요. 아니, 북한? 네, 북한 평양. 예. 북경으로 다시 얹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장수왕이 예. 이제 중기에 예. 다시 북경 평양으로 예. 천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구려는 초기는 북경 평양, 고국원왕 때부터 장수왕 초기까지는 북한 평양, 예. 다시 장수왕 때 북경 평양, 예. 그래서 북경 평양에서 멸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성을 북한 평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고국원왕 때부터 그 장수왕 초기까지를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지명도 이동시켜 버렸어요. 예. 북경 평양이 원래 평양인데 예. 여기를 북한 평양을 평양 동왕성이라고 아. 삼국사기는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근데 딱 거기다 써놨어요. 이거 고려 서경이다. 아. 평양 동왕성. 고려 서경이다. 네, 고려 서경은 북경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양 동왕성은 바로 북한 평양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고려는 그 심양 일대까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고려의 땅 둘레가 만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고려사 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세종 때 그 저기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에 고려는 만리라 둘레가,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죠. 훨씬 심양 일대까지 길림 여기까지가 다 고려였어요. 어찌 됐건 고구려 아니고 고려. 고구려, 예, 고려. 고려는 심양 거기까지였고요. 아, 고려가. 고구려 원왕 때 거기까지 밀려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북한 평양에 도읍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장수왕 때 그 북경 평양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지반시에 있는 12,000개에 달하는 무덤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그 무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고국원왕 무덤에서부터 장수왕 무덤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문자명왕 무덤도 거기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수왕의 아들. 딱 그 시기까지만 집안에 무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 집안을 가보셨다면서요? 예, 집안. 근데 가봤어요. 분지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무덤이죠, 무덤. 아, 집안은 그런
고구려의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왕들과 귀족들, 아. 왕과 귀족들의 무덤 12,000기가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수도는 평양. 국내성이라고 하는 건 가짜 사기지. 아. 국내성이라는 거는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그 방문했었던 당지산 일대, 예. 그 앞부분, 북경의 당지산. 예, 예. 당지산 그 일대가 바로 예. 거기가 국내성이고요. 예. 안시성, 예. 국내성, 바로 그 근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국내성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는 가짜 상황이죠. 예. 거기는 지금도 위성 지도로 보면 완전히 산 속에 그냥 사람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왕들의 가봤어요. 무덤이 있는 곳이다. 집안은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거기 있는 예. 성이 2개나 있는데 예. 거긴 바로 그 성을 지키는 수묘인들 있죠. 광개토 비문에 적혀 있는 수묘인들이 산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이게 뭐 산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2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국내성이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너무 폄하해버린 거죠. 무덤을 갖다가 고구려 수도라고 지금 엉터리 사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수도는 지반이 아니고 북한 평양과 북경. 북경 평양. 예. 우리가 갔던 미룬구. 예. 미룬구. 예, 북경 미룬에 있는 거기가 평양성이 본래 평양성이고, 근데 보국원왕 때 북한 평양으로 이주했다가 강개통이 다시 그 땅을 다 되찾으면서 장수왕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죠. 천도를. 그래서 고구려사는 바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수도가 달라요. 그리고 백제도 대륙에 저희가 갔었던 당산 밑에 거기서 건국됐다가 금강유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구태백제가 그렇게 건국이 됐고, 그리고 십제를 진서왕이 고구려하고 전쟁해서 십제 세력들이 전쟁을 동조를 안 하니까 이 목토 숭례를 보내가지고 진서왕의 무례를 꾸짖으면서 죽여버립니다. 진상을 죽이고 아신왕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십제가 나중에 이제 비왕 때 백제로 통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백제사는 대륙백제, 본백제, 외백제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외백제는 바로 응신이 원래 금강에 있었는데 강개통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외백제가 성립이 됐는데 그 일본 서기는 온통 백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설도 다 들고. 그러니까 백제 사설을 김부식이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십제사를 갖다가 백제사인 것처럼 앞부분을 요 배로왕하고 요 있는 비왕하고 그 2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짜. 백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사도 우리가 백제가 3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륙백제, 본백제, 외백제. 고구려도 초기 고구려, 중기 평양 고구려, 다시 북경 미룬 평양 고구려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한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삼국사 이 기록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한국에는 성이 없다, 성곽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아무튼 계로왕 시대에 그 이전에 쌓았겠죠? 그 이전에. 계로왕 이전에. 예, 이게 이성산성이라는 얘기죠. 예,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동산 같은데 이 안에 이제 돌이 있다는 얘기죠. 돌 있잖아요. 예. 겉면은 돌로 돼 있고 이게 성벽이라는 얘기죠. 이제. 안에는 흙으로 돼 있고. 예. 이제 고구려 군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라고 한 거야, 아버지 무덤을.
누가요? 고구려 간첩이잖아요. 도림이가. 도림이가? 예. 예. 계로왕한테 예. 당신 아버지의 뼈가 음. 지금 제대로 지금 안장되지 못하고 지금 들판에 나대는 굴고 있는데 예. 아버지 무덤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갖고 이제 계로왕이 성격이 급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흥기탱천해버린 거지. 예. 아버지 무덤이 저렇게 들판에 나뒹구는데 넌 뭐했냐 이렇게 이제 꼬질이니까 아. 막 이제 사람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예. 대규모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무덤을 예. 돌무덤을 썼는데 이게 장구총이 30m인데 한 변의 길이가 예. 50m짜리를 아. 돌무덤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 고구려 간첩 도림이가 아. 계로왕을 예. 부추겨가지고 만든 무덤으로 보이고 이게 비유왕의 무덤입니다. 비유왕. 네, 비유왕. 여기는 네. 무덤군이 많았는데 그 중에 네. 가장 거대한 무덤인데 우리나라 가짜 사학자들은 예. 전부 다 이게 근초광 무덤이다라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삼국사기는 분명하게 예. 도림이가 그 계로왕을 부추겨가지고 예. 인근에 있는 그 예, 돌을 모두 여기다 실어다 날라가지고 아.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 써져 있어요. 가보시죠, 뭐. 예. 여기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같은 양식이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아. 예, 지배 세력이 문화 계통이 고구려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예. 저거는 도림이가 고구려 양식을 예. 예, 계로왕한테 예.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고구려는 이렇게 큰 무덤을 쓴다. 와, 어마어마하네. 아, 이게, 이게 백제 비유왕.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버지. 예. 묘다 이거죠. 아, 이거. 저쪽에 또 있네요. 무슨 무덤이? 저건 뭐예요? 무덤군이 여기가 무덤이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백제, 아니 한성 10제. 무덤군이에요, 무덤군.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요 근방에 옥리하라고 하는 곳에서 옥리하. 네. 그러니까 한강에 아마 돌이 좀 있는 곳에 예. 거기에서 다 백성도 시켜가지고 예. 돌을 갖다가 이렇게 큰 무덤을 썼잖아요. 그러니 이게 백성들이 불만 불평이 얼마나 셌겠어요. 저거 하나 운반하는데 아,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크네요. 아이고, 이거. 이게 몇 메타나 될까요? 50m. 아, 직경. 한 변이. 직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50m. 네. 아니면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놀라운 거는 이게 고구려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고구려 무덤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예. 피라미드 양식으로. 야, 아, 예. 고구려 무덤은 다 피라미드 양식. 양식은 고구려 무덤인데, 예, 예. 무덤 그게 양식인데, 백제 근초고왕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근초고왕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큰 무덤을 그 써요. 간첩인 도림. 도림이라는 놈이 길도자에다 섣불림자. 백제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래갖고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고 한강에 막 물이 범람해서 여기가 요 밑에가 잠실이잖아요. 예, 예, 잠실이 원래 그 뽕밭이에요. 예. 예. 그 잠실이라는 지명이 중국의 산동성에 예. 똑같이 잠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뽕 농사를 짓는 거고 여기 예. 벼농사 지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이게 이제 삶의 터전이었는데 한강이 자주 범람을 해요. 예. 그래서 석전도 일대까지, 그러니까 또 하남에서 예.
여기까지 뚝방을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강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장 고구려 양식의 양식으로 무덤인데 백제의 왕 비유를 여기다가 모셨다. 그래서 묻다. 괴로워하니 대로왕이. 예, 아. 도림에 포드부임에 넘어가가지고 근데 대부분 여기를 고구려 왕 근초고왕이라고. 건초고왕 무덤이라고 이렇게 예. 거짓말을 하는군요. 예, 근초고왕 무덤일 수가 없어요. 예. 근초고왕은 업적도 없는 왕이고 예. 부작도 없는 왕이에요. 예.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30년간 행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뭐 왕권을 그 저기 외척인 진정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저기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연방군이 와요. 그러니까 깃발이 여러 색깔이겠죠.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흰색, 검은색 이렇게 여러 깃발이 오니까 깃발을 황색으로 통일했다. 이것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근초고왕 때 백성들이 백제에서 신라로 다 도망쳤다. 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 위대한 왕이면 이제 백성들이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막 근초고왕이 신라 왕한테 백성들이 도망갔는데 다 돌려달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라 왕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요. 예. 그들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그들의 정착지가 되는 것인데 예. 어찌 그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요 하고 하니까 근초고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아. 삼국사기에. 예. 네, 그래서 백성들조차 근초고왕을 등지고 간 사람인데 무슨 이런 무덤을 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계로왕이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새로 접수한 한성 십제를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지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큰 무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50m. 장수왕의 무덤이 장구총이 제가 가봤는데 예. 그냥 요거에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예. 30m.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장수왕 무덤이 어디 있는데요? 장수왕 무덤이 그 광개토항 비문 오른쪽 편에 있어요. 광개토항 비문을 이렇게 정문에서 들어가면 예. 광개토항 비문이 가운데 있고 예. 오른쪽 편에 장군총이 있고 왼쪽 편에 광개토항 무덤이 있어요. 그게 어딘데요? 여기 지반시입니다. 지반시에? 네. 예. 그럼 여기가 이제 무덤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무덤이 약 예. 50여 개 이상 있을 거예요. 예.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요? 여기 석촌동. 석천동. 아. 네,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고분군.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가짜 사학자들이 이 근초고왕 무덤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 신라? 한반도에 있는 무덤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봐요. 신라에 있는 고분도 이거보다. 아유, 신라 고분은 이거 반도 안 되죠. 아. 아무리 큰 것도 이거 반. 그러니까 계로왕이 얼마나 국력을 낭비했는가 알 수 있죠. 아. 토목공사를 하는 나라는 항상 멸망합니다. 아. 네, 한국이 지금 아파트 공화국이 됐잖아요. 예. 주변에 보시면 다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되는 거죠. 예. 한비제 나오거든요. 군주가 토목공사를 즐겨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네,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로왕의 한성 백제가 그래서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붕괴되고 이제 공주로 이제 신라 자비왕한테 이제 그 구원군을 1만 명을 문주왕이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이미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현만치하고 같이 웅진으로 공주로 가가지고 거기에 그 신라군 1만 명에 기반해가지고 문주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 백제 시대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그 공주 시대가 이제 예. 그러니까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어서 예. 이제 한강 유역을 잃고 예. 완전히 그 공주로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문주 3군 동성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백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여 씨들은 이제 고구려에 대한 오난이 예. 맺혔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동성왕은 한테 계속 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구려 공격을 요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동성왕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성왕은 관심은 예. 어떻게 하면 백제의 국력을 키워가지고 이 대륙 백제를 키울 것이냐. 아, 대륙백제. 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귀족들, 부여씨들은 이제 고구려와 전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왕을 부여씨들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여씨의 대안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문영왕입니다. 아, 문영왕이 바로 동성왕을 죽인 부여씨들의 대표입니다. 아, 그래서 이 한강 유역에서 계로왕이 죽으면서 이 고구려와의 천천히 이제 원한 관계가 예. 다시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고국 원왕이 이제 죽잖아요. 예. 고국 원왕이 죽으면서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이 예. 백제에 대한 원한을 맺었고, 예. 또 계로왕이 죽으면서 예. 이제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원한이 깊어진 거죠. 예. 부여씨하고 이 고씨 부여 세력들,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100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로왕의 죽음이 본격적인 신호탄이에요. 그 계로왕은 부여씨인가요? 계로왕은 부여경입니다. 이름이. 아, 부여경. 네. 그럼 문주는 계로왕의 문주는 모도, 모씨.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데 아니, 이복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어머니 성을 따서 모씨다. 그렇죠. 예. 신라에서 시집을 왔던 예. 신라 눌지왕의 딸, 눌지왕의 딸. 예. 네, 공주가 이제 그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이 예. 정확하게는 제라 동맹이죠. 제라 동맹. 예. 백제와 예. 신라 간에. 예. 왜냐하면 백제가 국력이 훨씬 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비왕이 이제 실제로 1만 명을 구원병을 보낼 정도니까 이게 그 정도면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백제하고 신라 간에. 예. 그러면 다시 백제가 부흥한 것은 신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부흥을 했다. 망했는데 계로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백제는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아니죠. 백제는 그냥 요 북쪽으로 올라왔던 예. 그 세력만 모조리 다 죽었어요. 아, 그 세력만 죽었고. 영산강의 엄연히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예. 이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문주는 신라 계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여씨라고 보지를 않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여씨들은 자기 계로왕의 친아들이 바로 문영왕이죠. 아, 예. 문영왕은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강나도에서 저기 곤지한테 자기 임신한 부인을 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강나도에서 문영왕을 일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애를 낳아요. 문영왕이 그래서 이름이 사마예요. 사마. 아, 문영왕이 사마. 사마인데 문영왕이 사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섬에서 난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섬에서 그 연사마가 뭐야? 일본인들이 뭐 사마 해가지고 뭐 예? 사마에 대해서 문영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예. 신으로 숭배하죠. 아. 신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문영왕은 본백제 예. 황제죠. 황제. 예. 황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왕을 죽이고. 그 사마라는 것이 섬에서 난 아이다. 예. 그래서 그 일본석에 사마라 써져 있었는데 예. 그래서 문영왕이 사마가 아니냐 이런 설이 있는데 예. 실제로 문영왕 무덤이 1970년대에 예. 발견됐잖아요. 예. 발굴되면서 거기에 묘지석에 예. 딱 사마라고 적혀있잖아요. 아. 그래서 와 일본 서기가
나름 또 정확하네. 예. 이런 예, 한문이 똑같아요. 예. 사자가 기 밑에다가 이게 요 글자 옆에 붙어 있는 그 사자고 산마자 있죠. 산마. 예. 그 마자거든요. 그래서 사마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영왕이 결국은 동송왕도 모씨거든요. 예. 본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여씨들이 모씨를 동송왕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모씨니까 지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부여씨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제 백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시켜가지고 동송왕을 시해시켜버리죠. 그- 백가가 바로 부여족이에요. 백가도. 예. 그 백제의 왕 계통이 하나의 계통이 아니고 부여 계통, 무슨 모씨 계통 막 섞였군요, 이렇게. 그렇죠. 예. 신라가 그런 식으로 되듯이 신라는 박석김, 예, 박스김 하다가 그다음에 박석김, 노씨, 노씨, 모씨 노씨, 예. 모씨, 하다가 다시 김씨. 다시 김씨. 예. 그러니까 진흥왕 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경주 김씨 예. 집안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고 예. 그 이전에 미추왕은 예. 일회성으로 예. 미추왕하고 실성왕 예. 두 사람 김씨가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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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 김씨가 아니에요. 예.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시기가 왜곡을 했거나 그 이전에 신라사를 정리를 했던 김인문인가요? 그 사람이 왜곡을 한 거죠. 아. 다 김씨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바로 울진 봉평리에서 발굴됐던 거기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뒤처리를 하는 기록이 바로 울진 봉평리 비문인데 거기에는 신라 매금왕이라고 돼 있어요. 모즉지. 그러니까 바로 허풍왕이 이름이 모즉지라는 거예요. 예. 교포왕이. 그리고 중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양나라에 예. 양나라 사서에는 신라 왕 모진이 예.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모진은 바로 버풍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도 모진으로 돼 있고 또 비문에도 모즉지로 돼 있으니까 예. 버풍왕은 김씨가 아니죠. 아니다. 네. 모씨죠, 모씨. 네. 그러니까 모씨는 노씨하고 같은 집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내무랑 후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놀지왕의 딸이 예. 비위왕한테 시집가서 난 후손이죠, 후손. 아들 지중왕의 아들이니까. 그죠? 손자죠, 손자.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신라가요, 김씨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버풍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황금 보검을 찬 그 아틸라의 후손들이 이제 김씨 흉노족을 대표하면서 이들이 이제 강성하게 버풍왕의 후반기에 왕을 이제 모씨들을 몰아낸 거 아닌가요? 왕권을 사실상 이제 장악을 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모씨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김씨 나라로 바꿔버렸죠. 예. 그래서 바로 김진흥이가 7살 때 예. 갑자기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풍왕을 지금 삼국사기에서는 김온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버풍왕 이름은 중국 사서에도 모진으로 써져 있고 울진 봉평리 비문에도 모즉지로 써져 있으니까 네. 모씨죠.